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 연구소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인기 있는 강의가 많습니다.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이 많은 만큼 수강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수강 신청에 실패해 강의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런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최대 1000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이른바 초대형 강의의 개설을 계획 중입니다. 이번 시사연구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강의에 대해 박세훈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초대형 강의의 교수로 선정된 인류학과 D교수에 대한 논란을 박성현 기자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박세훈 기자 어서 오세요. 1000명이 수강하는 초대형 강의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 최대 1000명이 수강하는 초대형 강의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학교 측은 이 1000명 초대형 강의란 4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수강 인원을 대폭 확대한 강의를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계획이며 강의를 전 세계로 송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000명에서 듣는 강의라니 정말 말만 들어도 새로운데요. 혹시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학교 측은 이 참고 사례로 하버드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에서는 샌더스 시어터라는 대형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윈스터 처칠이나 루즈벨트 대통령, 마틴 루터 킹 목사 등도 이런 하버드 강연을 이곳에서 이루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1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없기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통해 이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학교의 초대형 강의로는 3가지의 강좌가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초대형 강의로 선정된 강의는 총 3개입니다. 먼저 의과대학 소속 유성호 교수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소속 윤성로 교수의 기계학습 기초 및 전기정보 응용,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소속 박한선 교수의 진화와 인간사회입니다. 3 강좌 모두 학생들 사이에서 명강이라고 불리는 강좌입니다. 네, 그렇다면 초대형 강의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먼저 3 강좌 모두 인기 강좌인 만큼 수강 인원 제한으로 수강 신청을 못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명 주과이라고 불리는 유성호 교수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 수업은 높은 수강 신청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학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수강 신청 기간 동안 강좌를 사고 파는 학생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인원을 확대하여 수강 신청 부담으로부터 학생들을 자유롭게 해서 학습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대형 강의가 개설되면 우리 학교 강의에 이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네, 학교 측도 이러한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강의가 송출된다면 이에 맞춰 강의의 질 또한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와 인터뷰의 내용에 따르면 유성호 교수는 전반적인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계획을 밝혔으며 박한선 교수는 강의가 외부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초대형 강좌들이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나 또 예일대의 셸리 케이컨 교수의 죽음 같은 대학 대표 강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학교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될지가 의문인데요. 초대형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학교 측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3 강의 모두 수업의 퀄리티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학생들은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강 신청 인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검증된 강의가 또 세계적으로 공개된다면 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목소리 또한 나왔습니다. 네, 초대형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먼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통해 이뤄졌던 강의가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각 수업의 특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먼저 유성호 교수의 죽음의 과학적 이해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상 잔인하고 적나라한 실제 사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번 학기 강의 도중 수업이 외부로 송출될 경우 이러한 생생한 사진을 다음 학기부터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한상 교수의 진화와 인간사회 수업의 경우엔 수업 시간 중 교수와 학생들 간 질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러한 강의의 장점이 퇴색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 평가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 중 일부 강의는 족보를 많이 타는 강의로 불립니다. 이는 기존 기출문제만으로도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 사회대 학생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출석의 용이함을 활용해 이른바 학점 채우기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강생이 대폭 증가하여서 1000명에 달할 경우 원활한 채점을 위해 조교 인원을 대폭 확충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의의 본질을 더 살리기 위해 SNU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 측은 하이브리드 형태에서 분반 수업, 조별 토론, 토크 콘서트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도인 만큼 초대형 강의에 걸맞는 시설 확충과 조교 인원 확충, 수업 방식의 변화 및 수업 내용의 질적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도 좋지만 시작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시사연구소 1부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박세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는 박성현 기자와 함께 인류학과 D교수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형 강의로 선정된 강좌에 교수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네, 앞서 언급된 초대형 강의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교수가 포함되었다고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SNS에는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아닌 성폭력 가해자 교수를 위한 공간인가라는 성명문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성명문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인류학과 박사과정으로 합격했던 피해자는 2022년 겨울 지도교수로 예정되었던 D 교수에게 성희롱, 폭언을 겪고 결국 박사과정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인권센터에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괴롭힘 피해 총 5건을 신고했습니다. 5건의 신고 내역 중 가해자가 시인하거나 녹취록이 있는 것만 인정되었고 증거와 진술이 충돌한 경우 가해자의 주장이 인용되어 15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중 2건을 인정하여 경징계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경징계 권고 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은 어떻게 나뉘어 있고 또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으로 최종 징계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확정됩니다. 징계 과정과 결과는 사건 당사자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D 교수는 이중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권고를 받았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교원 징계 사례는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대 A 교수가 특수 중강제추행으로 2022년에는 음대 C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파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학소위의 성명문에서 2차 가해를 규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요구했나요? 네, D 교수는 현재도 활발하게 강의를 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교수가 없는 다른 학과의 대학원에 2024년 1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D 교수가 초대형 강의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자퇴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소위는 성명문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2차 가해를 규탄하며 학교 측의 D 교수의 파면 등의 중징계, 2차 가해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가해자의 활동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초대형 강의의 교수진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고된 사건이었는데 올해 처리가 된 걸 보면 그 과정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소위는 성명문을 통해 신고 이후 징계 권고가 내려지기까지 15개월이 소요된 점에 대해 자체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 1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고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처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처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2023년 인권센터의 담당 전문위원 3명 중 2명이 퇴사하며 모든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었고 이번 사건도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동아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7개월 이상 미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인권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디 교수가 초대형 강의를 맡는 것에 대해 학내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인문대학 소속의 한 학생은 이에 대해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교수자가 교내 혹은 나아가서 교회 분들에게 수업을 제공한다는 것이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특히 해당 수업은 다른 교수님도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선정된 이유와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디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초대형 강의를 맡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냅니다. 논란이 있는 교수가 학교를 대표하는 교수진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2부를 함께 해주신 박성현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사연구소에서는 초대형 강의의 신설과 함께 인류학과 디 교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시사연구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